결국은 김건희의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조사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윤석열의 그런 법정 증언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정말로 정말로 가관이라 정말 헛웃음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정주 기자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뭐 자백도 하잖아요. 응? 응? 말하면서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들이 응? 응? 제가 그렇게 시켰단 말일까? 그러니까 아니 그 검찰총장을 하고 말이야 검사를 한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딱 보면 기본적으로 뭐 영장이 안 나올 줄 아는데 그걸 내가 시켰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 정말 싹 잡아들이는 거 맞습니까? 응? 내가 잡아들여야 했지. 응? 이런 식으로 일단 말투부터가 윤석열의 엉터리 수사학개론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저는 말이 많은 건 좋더라고요. 아 이제 술술 부는구나. 자기가 공박하면서 논박하면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특히 홍장원 차장과의 그 정말로 맞아요. 네. 주고받는 말을 보면 대질에서는 본인이 찍어 누를 줄 알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렇게 했잖아요. 윤석열의 어리석음을 증명할 만한 영상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맞아요. 이정주 기자가 지적했던 답변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말버릇 예. 응응 하는 그렇죠. 그 짧은 입버릇 도리도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반말이 예.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가 검사로 평생 어떻게 피의자들과 대화했는지를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니 겁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를 떠나서 제가 취재했을 때 그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대통령 당선되고 한 몇 달 안 돼서 그 글을 수행했던 그 참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그러셨어요? 있어요. 네. 조사 빼고 다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도대체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가 없겠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장제원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이 아이 왜 선배님 안 들어가시냐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장제원 실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후배 정치인한테 야 그 욕 다 먹고 암 걸릴 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런 정도로 그냥 욕설이 입에 배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그 저기 누굽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본인의 잘못을 떠넘기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대와 욕설과 그러니까요. 반말과 이런 걸 섞어가지고 홍장원 차장을 앞에 앉혀두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여인형 탓을 합니까?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규진 주필이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그의 법정 증언 태도에 대해서 이런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맞다. 그는 검사였던 사람이다.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나이가 들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검사처럼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다. 이런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이제 대선 그 같이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근데 마크맨 아니었어요? 마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이 얘기를 하면서 수사의 숫자도 모르고 응 막 하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 근데 보니까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때 기억나세요? 김건희 보고 허위학력 의혹 나와서 기자회견. 강사. 네. 대학 강사 있잖아요. 시간 강사 있잖아요. 시간 강사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시간 강사도 이제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 김건희가 여러 국민대랑 여러 군데 가니까 했는데 그때 낮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송원석 의원이 현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당시 후보 비셨잖아요. 당사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밥 먹고 한 2시인가 3시인데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질문을 뭐 잘하니까 저도 이제 말렸죠. 그 여기 말진들이 오빠가 한번 해보세요. 오빠가 막 이래. 그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그 밥 먹고 들이댔거든요. 네. 아니 그 허위학력 의혹 강사 이 사람들 궁금해하니까 네, 이게 좀 있다. 바로 증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사 들어갈 때 그럼 보통 이제 무시하고 이제 들어가거나 보통 기대를 안 해요. 우리도 뭐 뒤에서 쫓아가는 아무튼 이게 아픈 질문이잖아요. 자기 불리한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딱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세 발짝 따면 딱 돌아서더라고요. 딱 돌아섰고 정면으로 딱 쳐다보는데 애들이 이 말짓는 눈빛이 야 걸렸다 월척이다 하고 다 타가지고 치려고 준비하고 타자 있는데 준비하고 저를 딱 보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응? 이거 여러분들 강사가 뭔지 알아? 응? 그 강사는 말이야 하면서 강사를 엄청 비하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강사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시간 강사 대학의 시간 강사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내가 백을 써서까지 와이프한테 그까짓 거를 내가 했겠냐? 네, 했겠냐 하면서 시간 강사 비하시키면서 네. 동시에 우리 와이프가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송원석 그때 후보가 제가 기억나는데 몇 번 가자고 해요.
중간에 네, 말을 끊고 가자. 네, 기자들한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나와봐 해가지고 저희가 그랬죠. 아니 빠지세요 실장님 나와보라잖아요. 실장님 뭔데 그렇게 하시냐고. 네,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모습을 기자들 앞에서도 보이는 마당이니 그게 딱 검사 계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혹여나 조금 찍소리했어도 그거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더 하찮게 여기고 네. 그냥 자기 강짜대로 했겠죠. 그렇겠죠. 아니 저는 검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는 그 청혼의 꿈을 품고 정말 정의롭게 엄벌에 한번 그 표징이 돼보겠다 해서 검사 되겠다는 사람도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게 맞다. 그냥 공소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너무 부끄러운 직업 군상이잖아요. 네. 세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과사 구분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반말 찍찍하고 욕설하고 이렇게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검사라고 한다면 야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야, 그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용현의 변호인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도 네. 알고 보니 검사 출신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의 언행은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참담한 수준의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가 왜 대법원 입장 내놓지 않느냐, 대한변협 조치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드디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해야. 김용현 변호인들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고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라 너무 빠르네. 그러면서 엄청 빠르네. 그래도 대법원의 설명은 어떤 거였냐면은 결국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가지고 법투지로 훼손한다 이런 강력한 언사들을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네.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이거 우리 장 선배랑 저희랑 다 며칠을 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원래 지난주 벌써 목요일 금요일 날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면 득달같이 내든만 네. 퇴근할 때 막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응?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제인가요? 이진관 판사가 재판 시작하자마자 네. 권모라는 자가 뭐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 법정 모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감치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비슷한 일이 그 반복되면 경찰한테 인계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절에 한 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법원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제가 이 과정을 말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원이 제대로 된 입장,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니 세상에 법정에 와서 저렇게 재판장을 상대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말은 안 해도 법원 안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응이 안 나오고 벌써 한 주가 넘어가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본인이 재판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더 가만히 버티다가는 더 욕먹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조희대 대법원과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는 이거는 사법부 독립도 아니 사법부가 그렇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맞아요. 왜 이런 모욕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리고 저 대한변협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정말로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면은 본보기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강하게 징계위에 회부하든가 아니면 입장이라도 내가지고 제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하등의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이들 변호사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두둔한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변협이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변호인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딴 식으로 해도 법정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변호사 집단이 저렇게 하는구나.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네. 이런 변호인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판사들을 대항해서 지금 뭐 권위적이다 어쩐다 이런 말 나오지만 보통 이제 뭐 연간 평가하면 판사들에게 뭐 막말하는 판사, 판사가 보통 갑이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이거 갑을 간 게도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판사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진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정 모독이고 또 판사가 또 거기서 권위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도
이진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도 있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재판권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지금 국가 형사소송법에 형법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내란으로. 그렇죠. 그럼 그 원고는 사실 검사가 대리할 뿐이지 특검이 국민-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침해받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판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건 가만둔다고요? 이걸 그냥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 고발해라 이런 걸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이런 거 이진관 재판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상 등이 와서 이런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재판 진행을 엉망진창으로 했기 김용현 때문에 재판에서 가만히 냅뒀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너무 자신감을- 흥분하셨고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양쪽 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아우 이제 곧 주말이어서 여러분 뭐라 그랬더라? 주말이어서 뭐 들떠서 그렇구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재판 가운데. 레크레이션 산악회입니까?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내란 피고민한테 배고파서 변호사들한테 그러는구나. 막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판 4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국민혁명당으로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김용현 입장에선 답답한 겁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기 정치만 하고 앉아 있는 건지 답답한 노릇인 거죠. 아니 그리고 보태가지고 아까 이제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대한변협에서도 그 김용현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입니다.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진짜 빠르네, 진짜 빨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 뉴미디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세게 보도를 해야 되겠다. 루치의 편의점과 경향TV가 조지니까 이제서 근데 이거 참 역시 순- 질문하는 기자가 나오니까 이거 참 순서도 웃긴 게 근데 대법원하고 대한변협 이렇게 같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뭔가 좀 뭘 짰나? 아니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대한변협이 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죠. 눈치 보는 거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 네. 보고 법원의 움직임에 그러니까, 따라서 네. 변호사들 단체가 움직이는 거 뭐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런 영향 안 받았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영향을 안 받았으면 먼저 했겠죠. 원칙대로 했으면 먼저 네. 했겠죠.